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0일 금요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퇴근을 하는 길에 앞에 그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차량이 막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 거여서 뭐지? 이렇게 요새 날씨 따뜻한데 눈 소식이 있나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찾아봤더니 정말 눈 표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오전에 눈이 온다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영상의 기온이다 보니까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내릴 때는 또 길이 막히고 출근길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 조금 이제 금요일이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오늘 출근길 안전하게 조금만 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의 차트 모양을 보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데칼코마니 모양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5장 들어서면서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다시금 하락으로 그대로 반영이 돼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시장에서는 뭐 갑자기 금리의 공포가 커졌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고 우리가 2월에도 이어질 줄 알았던 혹은 이제 2월에 조정을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밤사이 연출됐습니다. 잠시 후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심층 인터뷰 이분과 함께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올해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리고 밤사이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에서 마상을 입고 일단 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저도 많이 적응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또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응원에 힘입어서 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다우 지수는 0.7%, S&P 500도 0.8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하락으로 가장 큰 폭의 최근에 하락할 때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죠.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유가가 그동안 계속해서 또 반등을 보였는데 어제는 1%대 하락을 하면서 77달러 배럴당 WTI 기준으로 77달러 선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뉴욕 증시는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의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초반이 고점이었고요. 계속해서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개장 전에 나왔던 독일의 물가 지표가 예상을 밑도면서 투자 심리가 좀 자극이 됐는데요. 올해 1월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8.7%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가 예상했었던 예상치가 9.4였는데 8.7이면은 괜찮았죠. 전월 대비 상승률은 1%로 나타나면서 이 역시 전망치가 1.2였는데 이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싶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죠. 고용지표는 사실 큰 변동은 없었어요. 19만 6천 건 전주보다 13,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전망치가 19만 건이었는데 이를 상회한 움직임. 그러니까 고용이 뭐지? 신규 실업수당 나 실업했어요 하고 수당 청구하는 건수가 늘어났다? 뭐야? 견조했던 고용이 조금은 꺾이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죠. 근데 어쨌든 20만 건을 이렇게 밑도는 수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최저 수준이라는 점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3대 지수가 오전장에 줄곧 반등을 이어갔는데 오후장 들여서 급격히 꺾였던 건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다시금 유입되고 있는 심리 중에 하나가 연준이 긴축을 더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시장은 연말에 피봇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7월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5.75에서 6%까지 올릴 가능성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4.5에서 4.75인데 지금 기준에서 125bp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뭐 얼마씩 몇 번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 뉴욕 채권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금리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좀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514%까지 뛰었고요. 초반에는 4.409까지 확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그 장중에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3.69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다음 주 14일에 발표가 되는 CPI를 앞둔 가운데 이렇게 좀 불안감이 형성되는 게 그다지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죠. 자, 이 가운데 종목들을 보면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었던 디즈니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디즈니 제국을 이끈 밥 아이거 최고 경영자는 마감 직후에 이제 7,000명 우리 인력 감축할 거예요. 그리고 약 55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맵을 함께 보도록 하죠. 전날에도 좀 많이 하락했었던 구글의 굴욕은 밤사이에도 이어졌습니다. 4% 넘게 빠졌고요. 그 아래 있는 메타 같은 경우에도 3%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뭐 상대적으로 덜 빠지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장 초반에는 좀 올랐는데 마감은 1% 하락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는 0.69% 하락. 그런데 어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함께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계속 선방을 펼치고 있어요. 전일에도 시장 하락할 때 엔비디아는 버텼고요. 밤사이에도 0.5%대 상승하면서 223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다른 반도체주들 쉬어갈 때도 엔비디아는 좀 버텨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AMD의 주가는 1.75% 하락, 인텔도 1.8%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기차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인데요. 연간 판매량이 1위를 기록했는데 이게 사상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5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일 정도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가운데 있어서 테슬라 차가 연간 판매량 1위를 처음으로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에서 어떤 차가 가장 인기가 많았나 봤더니 캠리, 도요타의 캠리가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순위가 바뀐 겁니다. 근데 테슬라가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점 대비해서 2배 올랐고요. 최근 15거래일 중에 14거래일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더 기대되는 건 3월 1일에 예정돼 있는 투자자의 날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마스터 플랜에 나오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더 출렁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위든 아래든 기대감이 더 크면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에이, 뭐야. 왜 테슬라 혁신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아래로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상되는 거는 주요 투자자 중에 이제 잭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번 투자자의 날에서 상업용 트럭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사실 테슬라가 그간에 $100에서 $200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한 기업들 뭐 LNF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이 요즘에 난리가 났죠. 주가의 상승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뭔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져서 우리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께 기쁜 이야기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 보인 가운데 뭐 에브비 등의 헬스케어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을 이어갔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아쉬운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잠시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하야가와 도쿠지,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인데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바로 9살에 돈을 벌러 나가야 했어요. 어디 취직을 하긴 했는데 장식용 금속 세공소에 견습생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만났던 사부 사카타 요시마츠라는 분인데요, 마음씨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고 해요. 밑에서 사실은 배웠던 게 뭐냐면 샤프의 아주 원초적인 팬들을 파는 일들을 했었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토쿠비조 스냅 버클이라고 하는데요, 특허를 받게 됩니다. 주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야카와 금속공업연구소를 만들어요. 우산, 필구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제품을 점점 넓혀가요. 만년필을 보고 이걸로 좀 더 괜찮은 필기구를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기계식 연필 샤프를 개발을 한 거예요. 처음엔 잘 안 팔렸는데 그 와중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져요. 수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체제로 샤프를 찾기 시작합니다.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3프로 쇼츠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관련한 이슈 보고 싶으신 분들은 3프로 쇼츠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을 딱 이렇게 쏙 빼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이번 주 보니까 빅테크 기업 실적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미 또 우리 이남우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도 올려주셨더라고요. 또 그리고 친히 또 저에게 애플 실적 발표 얘기할 때 내용도 전달해 주셔서 그 내용을 비롯해서 오늘 전반적인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요목조목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시장이 2월 달에 또 이렇게 쉬어가니까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여앵커 얘기하셨던 그 쇼츠도 네. 되게 그 알파벳이 그 실적 발표할 때 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메타는 저커버그가 릴스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쇼츠가 고객하고 인게이지먼트가 늘어나서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데 광고가 안 붙으니까 고객은 많은 시간을 우리 그 제품하고 보내지만 이제 매출에는 당장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호재랑 악재가 이제 섞여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지금 뭐 우리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죠. 작년 가을 이후로 채권 시장, 주식 시장. 근데 여전히 아직도 불균형과 균형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뉴스를 갖고 그런 점도 좀 살펴보고, 아까도 좀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조금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곤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2%에 잡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니까.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그 밸류에이션의 문제거든요.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2배 오른 테슬라 아니면 메타 같은 경우도 뭐 100% 이상 올랐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다 부담이 돼요. 시장 전체로도 좀 부담이 되고 네. 빅테크 개별 종목을 보면 가령 테슬라 같은 데는 올해 수익 추정 기준으로 퍼가 이제 다시 한 50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좀 벽에 부딪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짚어주고. 근데 4분기 실적들은 뭐 괜찮아요. 실제 뭐 그 수요일 날 미국 시간에 발표된 디즈니도 좋았고 네.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미국 시간에 발표된 우버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들이 상당히 괜찮은데 걱정 많이 했지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이제 애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약간 우리가 사학개미 분들이 투자할 때 어려운 게 우리 언론이 약간 그 보도나 번역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애플 실적은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월가 현지의 전문가들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역시 애플이다. 애플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 역시 대단하다. 그래서 긍정적이었는데 오히려 실적이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어닝 쇼크라고 국내에서 나왔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애플 주가가 좋았죠. 그래서 그 제가 애플은 A 마이너스, 테슬라스도 A 마이너스 학점.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는 B 플러스를 줬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뭐 AI 때문에 지금 논쟁이 많은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지주사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알파벳은 이러한 그 지금 검색 엔진의 경쟁 구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거의 뭐 독과점 사업자였고 그다음에 구조 조정을 하는데도 이번 실적 발표 때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구조 조정의 효과가 메타는 확실하게 금년에 나타나는데 숫자로도 우리가 얼마큼 줄인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알파벳은 두리뭉실 넘어가고 2024년이나 돼야지 우리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B 마이너스 학점을 원래 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챗 GPT에서 AI 가. 시작된 AI 이런 논쟁 때문에 조금 성장성에 대해서 근데 여전히 뭐 구글은 실리콘밸리 최고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복할 거라고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귀하고 있다. 좋은 면에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이제 세계 최대의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한참일 때 해운 운임이 컨테이너선을 잡기도 어렵고 운임이 뭐 진짜 그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그렇죠. 올라서 기업들이 제조업체가 뭐 운임 내고 나면 돈을 못 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이틀 전에 머스크가 이제 그 CEO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023년 전망을 해줬는데 금년에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이 89% 하락할 것이다. 90%. 전 처음에 이 순이익하고 89%에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왜 그 이렇게 그냥 내용 설명하시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89억 달러나 8억 9천만 달러로. 마이너스 89%면 너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큰 거 아닌가요? 보면 너무 해운 운임이 높아서 그동안 제조업체, 리테일러가 벌어야 할 돈을 여기가 갖고 갔고 운임으로. 아니면 소비자들이 또 이걸 비용을 부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서 이것은 되게 긍정적인데 이제 국내 얘기를 잠깐 하면 네. KDB가 이제 H&M을 올해 판다 그러죠. 근데 네. 굳이 왜 이렇게 꼭 바닥 사이클에서 팔려고 그러는지. 싸게 파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상으로 가는 면도 있지만 여전히 불균형이 심한 그런 업종도 있어요. 뭐 불균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과도한 이익을 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 실적도 보면 미국에서 엑슨모빌, 쉐브론, 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 같은데 사상 최고의 이익을 작년에 냈죠. 근데 우리는 좀 낯이 익지 않은 데인데 노르웨이의 그 국영 전 가스 업체인 에코이놀 이게 미국에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그래요? 세전 이익이 750억 달러가 났다고 그럽니다. 100조 원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서유럽에 못함으로써 여기가 노르웨이가 급부상하면서 이제 그 호황을 누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 개 일개 회사가 100조 원의 이익을 가스를 팔아서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전 세계가 균형으로 가는 업종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외 회사를 볼 때마다 이제 항상 그 좀 놀라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여기가 CEO가 170억 달러를 주중 환원하겠다. 금년에 시가총액의 20%.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오일머니가 너무 중동의 그 여러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지금 뭐 그 LIV라고 이제 골프 토너먼트도 이제 사우디가 만들고 네. 호날두도 뭐 그 사우디 가서 뛰고 그다음에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도 지금 네. 중동 돈들이 구단을 많이 인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네옴시티 같은 데도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균형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이런 원자재나 석유, 가스 관련돼서는 불균형이 여전히 심하다. 그래서 이제 100% 우리가 네. 이제 균형으로 가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우려가 많이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은 이제 최근에 월가에서 많이 보는 지표가 네. 골드만삭스의 미국 금융 그 조건 인덱스, Financial Conditions Index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금리, 주가 밸류에이션, 환율, 그다음에 금리 스프레드 같은 그 변수를 가중치를 줘서 얼만큼 금융이 경색이 됐냐, 완화됐냐를 보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언급이 돼요. 네. 근데 실제 작년 4분기부터 급격하게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경색이 되고 내려올수록 완화가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도 더 올라가겠지만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펀딩을 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국내도 보면 우리 안전체가 5.99% 찍었다가 요즘은 4% 초반대고 많이 내려왔죠. 요즘은 뭐 회사채도 1월 달에 우리 사상 최대 그 발행 그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 경색은 확실히 완화가 되고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의 이제 호재인데 그 전에 JP 모건에 있다가 지금은 펀드 스트래시라는 그 자기 회사를 몇 명 파트너들하고 만든 텀리 자료를 제가 이제 받아보는데 네. 그 이분 주장 중에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 하이일드 고금리 채권이 강세를 보이면 강세라는 것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은 이게 스프레드거든요. 기준금리 대비 그 얼마만큼 추가 가상금리가 이제 붙느냐인데 네. 금리가 높았다가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항상 이르면 주가는 초강세를 보였다. 과거에. 최근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예,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이제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이제 이분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하이일드 그 정크본드 시장이 그 마이너스 수익을 낸 해는 그 다음에는 항상 주식 시장은 플러스를 냈고 평균적으로 S&P 기준으로 그 다음에 22% 상승을 보였다. 우리가 한 8% 지금 올랐죠.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 회사의 그 펀드 스트레스의 텀리는 뭐 국내에서도 팔로잉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많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강세이고 뭐 이런 설명도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지금부터는 주가가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은 쉽지는 않다. 뭐 다시 주가가 3,500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S&P 기준으로 일단은 미국에서 보면 여기 이제 막대 그림이 뭐냐면 그 금년 들어서 펀드로부터 순유입이에요. 그래서 채권 펀드, 머니마켓 펀드는 돈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고 네. 미국 외 그러니까 해외 주식 펀드는 돈이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한 8조 원 산 것도 이제 그런 거고 오히려 미국 국내에서 미국 주식 뮤추얼 펀드는 순 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베어리시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근데 실제 주가는 또 베어리시한 사람이 많을수록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꾸로 그쵸.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이제 저는 이 점을 조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미국 S&P 기준 그 퍼의 수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굵은 그 청색이 이제 퍼고, 그러니까 이제 한 2300까지 2021년 말에 갔다가 얼마 전에 1500까지 하락했다. 지금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18배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실질 금리의 역과 엄청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그 관계가 좀 깨지기 시작했어요.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금리가 이제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이 보여주던 건데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올해 이제 기업이익의 증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익의 증가가 없으면 이제 퍼가 18.4배나 돼서 우리가 과거 10년의 초저금리 상황과 앞으로 10년은 금리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장금리도 높을 텐데 그러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높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뭐 올해 주가 올라갈 그 몫을 다 올라갔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뭐 1월 한 달 동안 한 8% 아니면 나스닥은 한 15% 올랐죠. 그래서 너무 단기간 조금 급등을 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의 벽에 지금 이게 부딪힌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봐도 테슬라가 퍼가 한 50배, 메타가 12배 하던 게 20배가 넘었고 다 이제 20배 미만의 빅테크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도 좀 부담이 되고 이제 이런 점들이 조금 이제 걱정은 됩니다. 예.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는 방법이 없죠. 실적이 좋아지는 수밖에. 그렇죠, 그렇죠. 네, 주가가 내려가는 네, 거는 좀 싫고 실적이 좋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점수도 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네. 이것도 펀드 스트래트 데이터인데 우리 4분기 실적 걱정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내려왔지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여전히 이제 미국은 기업들이 교묘하게 실적 발표 전에 조금 기대치를 끌어내려서 그거보다 항상 좀 더 잘하는 그런 그 약간 기교를 부리는데 네. 이번에도 미국 기업들이 한 60%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69%가 애널리스트 전망치보다는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비트를 한 데들은 조금 비트했고 미스한 데들은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한 달 전에 비해서 4분기 EPS가 2% 정도 하향 조정됐어요. 훨씬 이거보다 안 좋을 걸 예상했는데 그래서 네. 이제 4분기가 작년 이맘때 대비 한 5% 지금 감익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시장이 조금 자신감을 가진 게 애플이나 메타 같은 데를 보니까 확실히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떨고 2023년부터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자신 있는 메시지를 이번에 경영진이 줬거든요. 네. 물론 알파벳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시장이 좀 이렇게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이미 다졌구나. 그리고 경영진도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커버그나 팀쿡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지만 결국 밸류에이션의 벽에 우리가 조금 부딪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도 이제 뭐 디즈니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은 뭐 거의 안 빠지고 다 구조조정을 그러니까 하고 어제 있는 디즈니가 거죠. 7,000명 이제 그 레이오프 해고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전체로 25만 명이 지금 해고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보통 한 두세 달치 주고 해고를 하는데 네. 6개월 정도 추가로 그 이제 위로금 같은 걸 줘서 이제 해고되는 사람들이 당장 직장을 안 구해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지금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한 1년 정도 여행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고용 데이터가 그렇게 실직자가 물론 이제 IT가 전체에서 그 고용 인원으로 치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알파벳이 뭐 12,000명을 해고하겠다고 이제 1분기에 이제 반영된다고 합니다. 네. 메타가 11,000명. 근데 이제 이 절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인원 대비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몇 이제 메타가 퍼센트인지. 11,000명이지만 전체 인원의 13%. 그러니까 되게 크죠. 근데 그 전에도 이미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최근에 보면 한 15% 이상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고 알파벳은 한 20만 명 됩니다. 정규직이. 그러면 12,000명이면 6%.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인원은 알파벳이나 아마존이 많은 것 같지만 아마존은 100만 명이 넘죠. 전체 직원이. 거기에서 뭐 10,000명, 18,000명이면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진짜 심각하게 제일 많이 한 데는 메타고 다른 데는 립 서비스고 알파벳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주주들이 압력을 되게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 뭐 이제 애플은 왜 구조조정을 안 하냐 이게 남아있는 악재 네. 아닌가.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메타랑 아마존은 인원을 딱 2배 늘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은 5-60% 늘렸고 근데 애플은 역시 팀 쿡이 노련한 게 뭐 이런 걸 다 내다봤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인원을 20%밖에 3년 동안 안 늘렸어요. 그만큼 항상 효율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 요 인원 갖고 어떻게든지 더 훨씬 그 뭔가 만들어내자. 이제 그러면으로써 실제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고 회사도 얘기하고 월가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역시 이런 점에서도 애플이 노련하다. 그래서 되게 그 팀쿡의 이제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애플 다니시는 분들은 마음 안심하겠네요. 다른 그렇죠. 데는 다 해고한다라고 하는데 내 자리가 그래도 철밥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자, 애플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요새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알파벳입니다. 뭐 실적도 그런데 최근에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연일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죠. 그러게요. 그래서 뭐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많이 빠졌고 네. 목요일 날도 한 5% 빠졌죠. 네. 그래서 뭐 2, 3일 이렇게 연속 그 알파벳이 많이 빠진 적이 없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그 후반에 발표된 4분기 실적을 이제 최근에 보면 이 너레티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뉘앙스, 경영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Q&A 통해서 꼭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미묘한 그런 그 뉘앙스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순다 피차이 이분도 이제 인도계 미국인 CEO인데 원래 그 AI 하면 구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력을 뽑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가 감히 아무도 못 따라오는 지존이라 그래서 실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이분이 이제 그 1시간 정도 경영진의 간담회 플러스 Q&A를 하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8분 중에 5분을 AI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AI의 그 선두주자고 창업자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면서 챗GPT를 통해서 뭔가 지금 큰 변화를 지금 만든다고 이제 그래서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고 그런 점에서도 또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적인 느낌이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CEO 그 나타 사달라보다는 훨씬 좀 그 리더십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게 났고 그다음에 이제 12,000명을 해고하는데 이제 그 구조 조정이 작년에 반영이 안 됐고 금년 1분기에 반영이 되는데 뭐 그거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메타는 영업 비용 설비 투자를 2분기 계속 낮추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를 했거든요. 물론 레인지를 주긴 했지만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메타는 실적 발표 내고 나서 한 30% 이상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알파벳은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하지만 이 AI를 하려면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은 구조조정 효과가 없고 아마 내년 2024년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미국 회사는 진짜 좋은 게 여기가 그 영업 현금 흐름을 작년에 910억 달러 한 110조를 만들었는데 설비 투자 310억 달러 한 돈 나머지를 6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80조 원을 주주한테 환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만만치 않고 그런 국면이어도 이사회랑 경영진은 주주를 위해서 돈을 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배워야 되고 주가가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실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순이익을 좀 하향 조정했어요.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금년 2023년 기준으로 퍼가 20배여서 지금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린 그 AI 지금 경쟁 구도도 있고 그래서 주가는 당분간 모멘텀은 없겠다. 하지만 이제 그 자타 그 공인하는 게 구글이 최고의 인재를 뽑고 대우나 급여도 최고입니다. 여기는 딴 데는 가령 입사할 때 성적표를 안 내는 데도 있어요. 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게
그 회사 와서 성공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아. 점수도 제일 좋아야 되고 학점도 좋아야 되고 코딩도 제일 잘해야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AI가 지금 이제 되게 화두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좀 올랐고 구글은 한 10% 빠졌는데 이것을 그 프로덕트 제품의 경쟁력과 그다음에 투자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이제 좀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빙 같은 데가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챗 GPT의 그 AI, Generative AI를 붙여서 이제 검색 엔진을 지금 이제 치고 나가고 네, 네. 마켓 쉐어를 뺏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한번 돌리는데 일반 검색보다 비용이 7배가 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훨씬 큰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이게 거죠. 이제 작은 회사들은 돈을 펀딩을 못 받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큰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경쟁 구도 입장에서 보면 검색 시장의 93%를 구글이 먹다가 네. 결국 약간 춘추 전국 시대로 가면 구글이 강자로 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3, 4% 마켓시어에서 늘릴 거고 지금 메타, 아마존, 알리바바 다 붙어서 조금씩 시장을 갖고 가다 보면 결국 좀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구글이 이제 그 데모를 하다가 좀 실수가 있었다고 뭐 그러는데 네. 결국 구글은 극복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구글은 워낙 독과점 사업자여서 이렇게 절실하고 급한 게 항상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압력이 시장의 압력도 있고 회사 내에서 프레셔가 있을 것 같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제가 써보니까 네. 장점도 있지만 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 개선의 지금 여지는 바로 쓸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챗 GPT는 지금 캐파 때문에 그 등록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여간 그 독과점적인 입장에서 검색을 주도하던 구글이 좀 경쟁을 계속하고 이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많이 변하는데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메타도 보면 실제 서비스 투자가 계속 많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여간 계속 지켜봐야 되지. 그리고 그렇다고 구글이 무너지는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그 올라서는 건 아니고 약간 경쟁 구도가 다원화된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구글 보면서 여러 가지 약간 노이즈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12,000명 대량이 했고 했는데 지금 노동자들 반발하고 있다고 하고 그 방식에 대해서 이메일 통보하거나 아니면은 출근해서 카드를 딱 찍었는데 못 들어가서 이거 무슨 일이지 했더니 알고 그거는 뭐 봤더니 미국에서 원래 있습니다. 아, 제가 금융 위기나 이럴 때도 보면 어느 날 이메일 액세스가 끊어지고 회사 출입 카드가 다 안 돼. 그거는 미국 회사 다 그래요. 왜냐면 다 자기 그래요? 자리를 못 갑니다. 자기 짐을 자기가 못 사요. 근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게 주가나 이런 데는 큰 센티멘트적인 뭐 영향은 없는 건가요? 뭐 실질적으로는 ESG 관점에서 보면 네. S 측면에 있어서 구글의 노동자들이 항상 좀 이슈를 제기한 면이 있었지만 주가에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도 이거 빙 한번 해보려고 저도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 쓰면은 이 컴퓨터가 먹질 않더라고요. 아예 저도 한번 써보고 과연 어느 게 더 잘 되는지 여러분께 또 근데 소개를 선택이 해드리도록 이제 많아진다는 하겠습니다.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예.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떻게 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바일 쇼핑하는 거야? 연금 상품 장바구니 담고 있지. 그런 게 돼? 나무증권이니까 매수한 다음엔 코스피 지수랑 내 연금 수익률 비교하지. 그런 것도 돼?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이니까 나무증권 나무랄 데가 없네. 장바구니로 일괄 매수하고 수익률 성과 확인까지.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 나무증권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밤잠 설치실 때가 많죠? 이제는 카페인이 없는 룩아워티 한 잔이 필요할 때 이 프로는 건강한 캐모마일 한 잔. 저 김프로는 루이보스로 편안하게. 저는 향긋한 레몬밤. 카페인 없는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룩아워티 굿나이트 세트는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 저희가 장 부사장님과 제가 사진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러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알아보실 수 없는 저의 아주 애띠였던 시절의 사진, 그리고 우리 장 부사장님과 또 이항영 위원님도 함께하는 아주 훈훈한 사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저는 어제 보면서 이거 반등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아쉬운 움직임이 장중에 연출되고 있다. 아마 이번 주는 나스닥도 결국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좀 플러스 나면 좋겠지만 네. 지난주까지 5주 연속 올랐을 겁니다. 네, 지난주까지요. 주간 단위로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경제 지표들이요. 우리가 보는 경제 지표들은 꽤 나쁘지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고용 시장도 그렇고요.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이는 거. 제롬 파월 의장도 디플레이션이 초기 단계. 물론 서비스는 아직 거시기 하지만 제품 쪽은 아주 괜찮다. 내려가는 걸 뭐 확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소비자 신뢰 지수만 보더라도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 이제 지난주에도 확정치가 나왔지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여전히 기준선보다 아래지만 그래도 아래에서부터 2020년 4월에 최고가 나왔어요. 물론 몇 가지 PMI 같은 여전히 약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전미경제연구에서 한 7가지 정도의 경제 지표를 갖고 자기가 판단하는 건데 그걸로 당장 리세션을 선언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6개월 내에 리세션이 들어갈 확률을 낮춘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 괜찮아요. 상황은 괜찮지만 늘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독립 변수는 하나를 딱 찍으라 그러면 뭔지 아시죠? 특히 미국 주식은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는 이익이에요. 이익. 주당 이익의 변수거든요. 근데 주당 이익이 지금 4분기에요. 4분기에 마이너스 5.6%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올해 목표, 내년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지표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수급상 이런 거로 좀 반발매로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펀더멘탈의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 좋지 않아요 지금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이버전스를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쉬어가든지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주가 떨어지든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지금 이번 주에 좀 쉰다. 좀 주가가 좀 올라다 밀리잖아요. 네. 너무 거기에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나름 조언은 너무 흥분하거나 서두르서는 안 된다. 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보면 3대 지수 이틀째 하락했고요. 어제만큼 나스닥은 또 1%가 좀 넘게 떨어졌어요. 다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1위, 전 세계에서 개인 투자 1위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최근 닷새 동안의 지표로 오늘 데이터를 보고 왔는데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미국에서도 개인 순매수 1위고요. 2위가 아마존이거든요. 5배 정도 차이나 금액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국 이제 대형주들하고 S&P 쭉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산 순매수한 주식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베드베스 앤 비욘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순매수가. 그러니까 그런 대형주 빼고 현재 한 7인가 8위의 순매수에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심볼로 벌써 먹어주는 거 하나 있잖아요. C3.AI 심벌 AI잖아요. AI 관련주. 그러니까 심벌로 먹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C3.AI 아실 것 같은데 많이 보실 텐데 그게 지금 7위, 8위로 가니까 그만큼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도 지금 테슬라랑 AI에 몰려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강보합으로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다만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장중엔 좀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예. 미국 달러는 또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큰 지금 좀 뭔가 보합권입니다. 금융시장에 뭔가 좀 쉬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없고요. 금값도 이틀째 좀 하락하는 모습. 달러랑 오늘 또 방이 또 같았어요. 의외로요. 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유가는 전형적으로 지금 80달러 위 아래 조금 70달러 후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방향성을 아직 충분하게 반응성은 지금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테슬라 들어가겠습니다. 테슬라요. 테슬라는 종가 기준으로 보면 1월 3일이 저점이었고요. 종가 기준으로요. 장중 기준을 보면 장중 기준의 제점을 보면 시간에 말고 정규장 보면 1월 6일이었습니다. 1월 6일 101.80달러였거든요. 정확히 101.80 몇 이럴 텐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8일 연속 올랐고요. 8일 연속 올랐고 그러니까 계산하면 103%가 딱 올랐습니다. 네, 103%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 테슬라 좋아하는 분들은 또 확 쏠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말씀드렸던 공통적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다시 역시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에 대한 칭송 잔치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 올랐을 때 머스크가 네. 되게 조용했어요. 같은 시기에 뭐가 또 있었냐면 트위터 뉴스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얘기도 조용하고 머스크도 조용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에 관해서 가장 가장 불했던 사람이 한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로 말씀드렸어요. 댄 아이브스는 상당히 불입니다. 대표적인 불이죠. 대표적인 불 아시다시피 론 베런이라는 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 같은 사람 분명히 있는 것이 되겠고요. 진 먼스터 이런 사람이 진짜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작년 11월부터 신경질적으로 비판하면서 투자 의견도 막 목표주가 팍팍 내리던 사람이 댄 아이브스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1월 10일인가 그 가격 올렸던 날이요. 네. 딴 사람들이 상당히 비판적일 때 두 명이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댄 아이브스입니다. 댄 아이브스가 이번 주 초에 목표주를 올렸고 오늘 연휴까지 했어요. 자기가 기존에 생각했던 불리시한 상태에서 올해 판매될 수 있죠. 네. 그걸 넘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목표주가 올린 거를 자기가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하는 건데 여하튼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3%가 올라가서 8일 연속 스트레이트로 올라갔고요. 올해는 70%가 올랐고 저점에서는 100%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다른 우리나라 자동차 우리나라와 달리 그냥 재고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고 파악해볼까요? 네. 모델 3입니다. 모델 3가 이제 그냥 작년 초반만 중반만 하다 그냥 역시 재고가 하나도 없던 건데 제가 늘고 날고 하다가 이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지역에서 모델 3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대기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살 수가 있는데 웬만한 주나 웬만한 도시별로 거점 도시가 있을 거 아니까 그냥 그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모델 3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고 이제 모델 Y인데요. 대박이네요. 모델 Y가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살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찌됐건 차박하는 사람들도 뭐 할 수 있고 많이들 네, 멋있죠. 근데 멋있는 건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네. 근데 모델 Y인데요. 모델 Y가 이제 그건 X. X예요? 이건 이렇게 안 열리나요? 모델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모델 그 Y인데 모델 Y가 가장 핫한 건데 이게 지난주에 가격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올렸냐면 이제 그 IRA의 가격에 대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SUV라고 이제 왜 SUV인지 V인지 모르지만 SUV에 포함되는 거서 $80,000까지 그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 연방 정부 지원금을 받으니까 텍스 크레딧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가격 조금 올려서 맞춘 거거든요. 모델 Y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모델 Y가 지금 기다리는 것이 한 20일 정도 기다리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지역 20일이면은 뭐 짧죠. 짧죠. 6개월, 1년 반, 2년 이렇게 기다린 차도 있는데. 네, 그보다는 많이 낮았죠. 왜냐면 아직 제로는 아니잖아요. 네. 제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한 20일 정도 걸려. 22일, 23일로 제가 봤는데 그 정도였고요. 여튼 가격의 인하가 그러니까 진짜 신의 한 수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캐시우드가 또 얘기하는 거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이번에 인베스터데이에 또 물론 뭐 로봇이나 AI나 뭐 다 하겠지만 트럭. 네, 트럭도 하고 다 하겠지만 또 일부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얘기는 모델 2가 나올 거다. 발표할 거라니. 저렴한 모델이요? 네, 저렴한 얘기 매번 해서 $20,000짜리 한다는 건데 그건 옛날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도 모델 3의 가격을 맞출 자동차 회사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가격이 나왔어요. $20,000면 그냥 경차 수준의 그런 차량이 나올까요? $20,000는 이제 한 4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 가격이 올랐겠죠. 네.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고 여하튼 가격이 그 아래 건데 지금 모델 3의 그 스펙의 그 가격도 다른 회사들은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수익을 못 낸다는 거거든요. 네. 다 적자인데 이 가격보다 더 내리고 이 자동차 가격도 계속 꾸준히 내릴 거고 그리고 그 더 저렴한 것도 나오면 그러면서 이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캐슈드나 이런 댄 아이브스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이거 너무 과매수다. 그리고 물론 여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공매도에 스퀴즈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PER도 많이 올라갔죠. 다시 올라갔지만 어떤 뭐 그런 것들의 관점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럴 때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일론 머스크를 한 10년째 뭐 계속 저는 좋아하는 사람을 다 아실 텐데
그 주가랑 상관없이 좋아하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도 다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가 좀 반등하는 시기잖아요. 저라면 제가 뭐 지인이 진짜 굳이 물어본다면 제2의 제3의 테슬라는 뭐하러 보냐는 것은 좀 소심입니다. 테슬라가 좋으면 테슬라에 투자.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3 그런 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 한다 그러면 진짜 흑자나는 회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흑자나는 회사. 그게 네. 뭐가 됐건 간에. 알겠습니다. 디즈니 얘기 볼까요? 디즈니 이제 진짜 오늘의 그냥 가장 뜨거운 주식이었고 결론을 보면 우리 식으로 보면 음복이 났습니다. 오늘요. 결론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저께는 이제 저희가 다 자세히 다 못 드렸고 어저께 시작하자마자 장은석 부사장이 그냥 브레이킹 뉴스로 얘기했을 정도일 텐데요. 중요한 거의 핵심을 제가 포인트를 국내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데 그 핵심 포인트를 나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는요, 결국은 이번에 보이다시피 공원이죠, 공원 쪽에 이 마진율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진 거죠. 만약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똑같은 비용이 드는데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전체적인 매출, 요건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출인데요. 구독자 이제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떨어진 건 분명하죠. 300만이 줄어들었더니 240만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기억하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손해가 여전히 낮다는 거죠. 마이너스인데 요 부분도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매출이나 이익이 괜찮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 세 가지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7,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전체 전체 직원 수가 많죠. 다른 메타나 그런데 IT 기업보다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호텔도 있죠. 그리고 크루즈도 있죠. 그리고 그런 파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2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7,000명을 줄였는데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이제 이게 여기서 핵심인데요. 2023년 올해가 아니라 2024년 회계연도에 디즈니 플러스가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 있죠. 네. 그게 내년 2024 회계연도 흑자 전환. 이거 이제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장밋빛을 다시 한번 제시해줬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 더 큰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컷하거나 안 줬는데 다 회복했어요. 근데 보잉이 작년 11월, 12월에 2025년 배당을 준다고 얘기한 것 자체도 훌륭했는데 이거는 지금 2023년 1분기입니다. 그들 걸로 보면 2023년 회계 말이니까 내년 초죠. 우리 식으로 보면 우리 캘린더 이어로 보면 배당을 재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어쨌든 올해는 배당을 그러니까 지속되는 그렇죠. 거네요. 2023년 상반기는 안 주고 1년에 예를 두 번 줍니다. 이게 특이하게. 반기에 후반기는 준다는 얘기죠. 후반기. 상당히 이거 긍정적. 이래서 이제 6, 7%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초반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체에서 7곳에 목표 주가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왜 알았겠죠? 다음 주에 우리 이호 형님이죠. 넬슨 펠츠가 이제 한 달 전에 그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가서 막 그 이사회에다 끼워달라 그러고 하고 또 디렉터 한 2명을 자르라고 딱 얘기한 사람이죠. 디렉터 이사 그만두기. 했는데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싸웠거든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싸우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 거 자기네끼리 싸우고. 그래서 아무리 최고 경영자고 CEO더라도 거기서 이사회에서 자기가 믿었던 이사회가 들어서 투표해갖고 지면 바로 집에 가잖아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런 거 보면 많이 대표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 최고 파운더가 쫓겨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쉽게 얘기한 거가 페이팔이 딴 사람이 하다가 결국 예전 좋아하시는 일론 머스크 형님이 들어가서 CEO 된 거가 그거 쫓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위워크 이런 것도 위워크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애플 TV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위워크 사례가 잘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의 보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졌죠. 이번에 졌었는데 이번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줬다는 겁니다. 넬슨 펠츠 얘기가.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너희들 인적 구조 조정해야 되고 방만한 경영 너희들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에 들어서 싸우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 해준 겁니다. 디즈니에서? 이번에 오늘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투꽃을 딱 선언한 겁니다. 근데 왜 하락했어요? 전투가 끝났으니까요. 전투 끝났으면 다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보여드리면 주가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번에 올라갈 때 있죠. 이번에 올라갈 때 그 뉴스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분쟁이 있었다. 분쟁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에 하나의 기폭제가 됐는데 오늘 그 뉴스가 나면서 실망감 때문에 떨어진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는 펀더멘털이랑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그 음봉은 그런 뉴스 때문에 떨어졌지만 전 개인적으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 보고 좋은 있습니다. 거다. 예, 저뭐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그 뉴스 노이즈죠. 노이즈지만 이거랑 별로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는 발표한 거가 배당을 재개한 거 그리고 2024년 회계연도에 플러스 난 거가 진짜 좋은 소식이었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흑자 전환 된다라는 2024년. 그런. 네, 그러니까 내년. 올해가 아니라 내년 끝나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1분기입니다. 우리가 뭐 그러니까 지금이 1분기야. 걔네 회계연도는요. 네. 그래서 피스칼 이어라 그러거든요. 피스칼 이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걔네들. 그래서 그 앞으로 한 2년 정도 말에 그러니까 장중에 내년 중 2분기 우리 보면 2분기 이후에는 흑자가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연간 흑자는 2024년 회계연도 흑자죠.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이즈 때문에 단기적인. 좀 이건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스트리. 네, 테이퍼스트리는 3.4%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코치입니다, 코치. 그리고 페이트 스페이드인가? 케이트 스페이드. 케이트 스페이드. 네. 딱 그거 제가 알기엔 그 연령대 네. 좋아하시는 그런 맞죠? 저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저걸 대학교 때 좋아했어요. 아, 케이트 스페이드요? 네,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저희 대학교 때 유행했었어요. 아, 코치 말고 케이트 스페이드. 둘 다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듣기에는 네. 저희 그 밀레니얼 세대 뭐 쪽이 많이 선호한다 그러는데 저 꽃무늬 있고 막 그런 게 케이트 스페이드.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람들 많이 가는 건 저도 이번에 봤는데 여튼 기대 이상 실적이었고 가이던스도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플러스 났다가 색깔로는 좀 음봉이 좀 나는 모습이었지만 주가는 3% 정도 올라갔고요. IT에는 최근 들어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록히드 마틴, 보잉 그리고 어제 보였던 트랜스타임인데요. 오늘 사성 체크가 갔다가 끝났는데 여튼 요즘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거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주변국 보면 요즘 뭐 그 어떤 국방력 강화하는 게 많이 추세잖아요. 네. 뭐 대만도 있고 뭐 우리랑 별로 껄끄러운 나라도 있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 큰 틀에서 이걸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까지 확인해봤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1시간 동안 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하얀우리 님도 우리 대학 시절 좋아했던 거지, 케이트 스페이드. 맞아요. 대학 때 그 약간 뭔가 소재가 PVC 소재 같은 뭐 그런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고 했던, 저는 사실 꽃무늬를 안 좋아해서 안 샀지만 친구들이 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오늘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좋진 않았지만 개별 기업단, 특히 뭐 2차전지 테슬라 연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요. 국내 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y!